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이어갑니다. 다들 한 번쯤 겪게 되는 이 갱년기 증상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오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용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갱년기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찾아오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여성분에게 많이 찾아오는 맞습니다.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도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보통 이제 40세에서 70세에서 발생을 해서 여성보다 조금 더 빨리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좀 감소하면서 네. 서서히 감소하면서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결핍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신체적으로도 오시고 정신적으로도 오시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영국의 내분비내과 그 전문가 학회인 2021 Society for Endocrinology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런 신체적 증상과 그런 정신적 증상을 잘 감별해가지고 치료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의학적으로 정의 내려볼 수 있는 증상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남성 갱년기 증상은 다양한데요. 일단은 네. 보통 저희가 고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환이 퇴화라던가 네. 아니면 남성의 성기능의 감소라던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체 활동이 많이 감소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근육량이나 체질량이 네. 빠져드는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이 지속되면 이제 대사의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또는 골다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런 것 증상이 생기시면은 전문가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드라마를 보시면 자꾸 눈물을 흘리시고 네네. 잘 삐지세요. 네네. 잘 토라지시는데 이런 성향에 따른 증상들도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화를 많이 내신다든지 네. 짜증을 내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우울한 감정도 호소를 그렇죠.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기억력이 잘 안 나네 이렇게 나오시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시고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던 않으셨거든요. 분이시군요. 네, 근데 요새 드라마 보면 자꾸 훌쩍이시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갱년기인가 가족들이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네네. 그렇게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몇 번. 네네. 네, 이런 경우에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 같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네네. 갱년기가 왔구나를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갱년기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갱년기 증상은 이제 남성들은 본인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막 내세우려고 하시진 않고 네. 감추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보통 많이 아시면서 권유를 받아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외향적인 분들은 그런 기복의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쉬우신데 네. 내성적이거나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게 발현되실 때 본인들께서 조금 내가 갱년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가 있듯이 이제 네. 어른들에게는 갱년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갱년기가 온 것 같을 때 네. 많이들 감추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내가 늙었구나, 내가 노화를 했구나라는 그런 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 남성 갱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노화 때문이 맞습니까? 그 노화가 진행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남성의 남성 호르몬인데 그중에 이제 고환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수치가 계속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겠죠. 네. 네. 노화 말고 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까? 네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성 기능 저하증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하수체라던가 시상하부, 고환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네. 성성 기능 저하증은 고환 자체에서 성호르몬이 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런 고환에다가 이제 이런 그 테스토스테론과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라라고 시키는 이런 머리에 있는 시상하체 하부라던가 또는 네. 뇌하수체 같은 부분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 또 그런 원인이 되고요. 네. 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장기들인데 이 자체가 저항성을 갖거나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이라던가 외부의 뭐 독소라던가 이런 네. 다른 문제 때문에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순히 남성 갱년기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네네. 말씀하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의 맞습니다. 내려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의심이 된다면은 우선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네네. 치료 방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과정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 이제 집에서 보통은 평소에 갑자기 가족들께서 보셨을 때 네. 막 갑자기 화가 많이 난다든지 짜증이 많이 나거나 평소보다 막 늦게 일어나시면서 몸이 막 힘들고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평소보다 조금 남편이 나 이제 아저씨 기능이 떨어지는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은 네. 가장 감사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이나 흥미의 감소가 많이 동반되시고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드시는 부분들이 무기력해지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네. 제가 호르몬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은 맞습니다. 남성분들도 똑같이 호르몬 치료를 받습니까? 네, 남성도 호르몬 치료를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초반에는 이제 운동하고 식이 같은 생활 습관 조정을 먼저 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운동 시기랑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네.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갱년기 증상이 나아지는 차도는 좋은 편입니까? 네, 보통은 이제 남성 호르몬 단독제만을 사용했을 때도 네. 한 정상의 기존 수치에 비해서 97%가 상승을 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정말 차도가 좋은 예, 편이네요. 차도 좋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규칙적인 운동을 동반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보통 주당 150분 이상을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많은 논문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 하셨을 때 한 145%까지 남성 호르몬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음식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논문에 근거돼 있는 부분이 육식만 하시지 마시고 네. 육식에다가 여러 가지 3종에서 5가지 종의 녹황색 채소를 같이 드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요. 네네. 네, 무엇보다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다, 좀 의심이 된다 하면은 교수님께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네네. 무엇보다 좋을 듯한데요. 네네. 남성 갱년기가 사실은 뭐 나이가 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또 이렇게 온 듯 안 온 듯 지나가면 가장 맞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예방 방법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 이제 갱년기로 가는 예방 방법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원래는. 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라던가 아니면 운동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금연하고 금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주당 하시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류만 드시는 습관보다는 그렇죠. 야채를 먹는 네. 습관인데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의 녹황색 채소를 드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시중에 이런 남성 갱년기를 위한 호르몬 영양 맞습니다.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여부가 많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런 남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얘기가 많아왔어요. 네네. 일단은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올린다는 얘기들이 있고 전립선암에 대한 리스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네, 약을 쓰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약을 쓰는 제제가 경할 때는 알약 제제로 사용을 하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근주 제제로 해서 근육 주사를 맞는 주사로 맞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그런 저희가 드리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결과를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립선암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가 거의 대세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런 얘기 많았는데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적정량을 썼을 때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의사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시 중에 참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조심한 사용이 필요할 듯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저희가 이제 보통 호르몬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서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호르몬제를 썼을 때 내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질환이 증가된다던가 또는 결립선암이라던가 다른 내분비계 암이 증가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남성 호르몬제는 여러 가지 근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또는 우리가 특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성생활이라든가 생활에 있어서의 활력소를 줄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실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잘 약을 사용하신다면 생활에 호전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갱년기 증상, 우울해지기도 쉽다고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관리로 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갱년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용환 교수와 함께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